안 걸리니까 막 풀어 제끼면 되니까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싫어. 한 문제 풀 때마다 고민에다가 막 10분, 20분 걸리고 했는데 틀리고 막 그럼 짜증이 나고. 학생 입장에 되게 어려워해. 근데 그게 정상이지. 일단 얘기해서 틀린 답 자꾸 써봐. 알았죠? 확통은 틀린 답을 자꾸 써보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일단 가장 효과적이냐면 그래도 일단 틀려. 답을 써. 답지를 슬쩍 봐. 맞죠? 답이 틀렸겠죠? 그리고 풀이를 슬쩍 봐. 그럼 내가 뭘 틀렸는지 비교를 해. 그리고 이 부분이 틀렸겠네. 고치면서 일단 계속 공부해봐, 이거는 다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차피 문제가 달라지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좋은 풀을 알려줘도 너네가 색다르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 근데 결국에는 그게 기준이 자꾸 잡혀야 돼. 이런 건 이렇게 풀겠다, 이런 건 이렇게 풀겠다. 알았죠? 계속 그 기준을 세워서 틀리면 자꾸 답지도 보면서 얘는 이렇게 푸네? 근데 별론 것 같아요. 또 물어보고 선생님 더 좋은 풀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부해 가야 돼. 근데 이거를 그냥 안 풀고 말 어려우니까 질문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평생 못 풀어. 알았죠? 일단은 틀린 답도 내보자. 태호야. 틀린 답도 내봐야 돼. 꼭 여기 되게 그게 중요해. 자, 계속 해볼게. 자, 크기가 서로 다른 A사 카메라 세대와 크기가 서로 다른 B사의 카메라 세대를 모두 일렬로 진열할 거야. 그러니까 A 카메라가 크기 순서대로 3개가 있고 B도 3개가 있겠지. 자, 그랬을 때 이 6대의 카메라를 크기가 가장 큰 A사 카메라가 크기가 가장 작은 B사 카메라보다 왼쪽에 위치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수를 구하라는 거야. 즉 이번에는 얘가 숫자가 작을수록 가장 크다라 그럴게. 얘가 가장 큰 거고 얘가 가장 작다라고 표현한 건데 얘가 얘보다 항상 왼쪽에 위치하는 경우수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거는 한 줄로 풀 수 있어. 한 줄. 알았죠?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들어봐. 결국 우리는 몇 개를 나열하는 거냐면 6개를 나열하는 건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요 두 놈이 A1 향선 왼쪽이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6칸. 자, 6칸 중에 2칸을 골라서 A1과 B3를 넣겠다를 먼저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자, 6칸 중에 단 2칸 고른다 뭐야? 6C2가 되겠지. 됐어?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또 2칸을 골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무조건 왼쪽에는 누굴 넣겠다? A1. 오른쪽은 B3 넣겠다가 되는 거야. 이 말 이해하겠어? 그러면 내가 저 6칸 중에 2칸을 골라오면 그 중에는 무조건 A1 왼쪽, B3 오른쪽에 넣는 케이스밖에 없겠지. 요렇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나열 4팩 하면 끝. 이 문제가. 근데 아마도 이 문제 푼 사람들은 A1 왼쪽에 배치하고 요거 하나씩 넣은 다음에 나머지 배열 하면서 구했을 거야.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 사람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럴 때는 그 자리를 먼저 빈칸에다가 넣어 놓는다 라고 하고 나머지 배치야. 예를 들어 카메라 하나 더 늘려. C1, C2 이렇게 하나 더 늘렸어. 예를 들어. 그래서 항상 얘가 맨 앞에 그 다음 요렇게 예를 들어 이런 문제에서 요 순서대로만 세워라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잖아. 3개가. 됐어? 그럼 얘도 똑같이 풀면 돼. 칸수만 늘어나겠지. 2칸 더 늘린 다음에 일단은 내가 이 8칸 중에 3칸을 먼저 골라와. 그래놓고 무조건 순서를 이 순서대로 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나열. 그래서 요 문제는 8C3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 이렇게는 풀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에 순서가 정해져 있어. 누가 누구보다 앞, 누가 누구보다 왼쪽이라는 순서 정했으면 그놈들끼리는 먼저 그놈을 나머지 빈칸에다가 세워둔다. 그러면 순서가 정해진 건 딱 한 가지다 라고 하고 나머지만 나열해주면 끝이야. 뭔지 알겠어요? 요렇게. 그래서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에 그거를 먼저 세워놓고 나머지 나열하겠다 라고 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뭐랑 같은